안녕하십니까, 광뉴스입니다. 오늘은 일본과 한국의 그 자동차 문화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일본 여행을 자주 하는 편인데, 일본에 이제 공항에서 딱 내려서 밖에 나오면 차들이 우리나라 문화하고 너무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차가 작고요. 작은 것도 작은 거지만 차 모양 자체가 거의 박스형으로 된 차들이 거의 막 60, 70% 이상을 다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일본도 뭐 인구가 1억 3천이 가까운 나라고, 뭐 땅도 우리나라보다 거의 뭐 3, 4배 정도 넓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그맣고 박스형 차를 많이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궁금증을 갖고 있다가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그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환경적인 문제, 좀 문화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형 차 선호 현상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주거 환경이라든가 또 소비 성향, 사회적 어떤 그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양국의 국민성과 자동차 문화도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문화적 가치관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일본의 경차 제도는 이렇습니다. 경차 규정은요, 배기량이 660cc 이하예요. 우리나라의 1000cc 이하하고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차량 크기 제한이 있는 소형차를 경차로 규정하는데 세금 혜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라든가 취득세, 자동차 검사 비용이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자꾸 이제 이쪽으로 유도하는 거죠. 또 보험료도 경차가 일반 차량보다 거의 절반 가격 이하라고 합니다. 또 차고지 증명 제도라는 게 일본에 있죠.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일반 주택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차를 구매하려면 주차 공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고, 경차는 이제 공간이 적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본의 그 도시나 생활 환경은 어떤가? 일단 좁은 도로하고 골목길이 많습니다. 이면도로 가면 차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도로폭이. 또 주차 공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소형 차량이 주차하기 편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앞이나 뭐 가게 앞이나 이런 데 보면은 소형차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 공간만 있더라고요. 또 도심 내에 이제 이동거리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장거리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도시가 여러 군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도시 내에서만 이동하기 때문에 많은 연비하고 뭐 기동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인구 밀집 지역이 이제 많다 보니까 작은 차량이 이제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쿄나 오사카 같이 큰 도시 뭐 이런 데 가면 인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차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큰 차 가지고 운전하는 데는 그 쉽지가 않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도시 구조가 자연스럽게 이제 경차를 유도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자, 소형차는 그런데 왜 박스형이냐? 박스형을 디자인을 선호하는 일본 사람들이 실내 활용도를 이렇게 중요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넓은 머리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짐을 싣는데 효율적으로 싣고 내리기가 편해야 되고, 또 문이 크게 열려야 탑승할 때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다, 편안하게,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좌석 배치를 이렇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용도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 박스형 차량이 선호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자동차 환경과 선호들 보면요,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을 이제 경차로 하고 있고요. 세금이나 통행료 혜택이 일본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뭐 차고지 증명 같은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또 주거 환경이 아파트 중심이고, 또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데는 이제 주차장이 넓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보다는 한 20에서 15cm 정도 도로 폭이 넓습니다. 소비 성향을 보면 차량을 사회적 지위의 어떤 상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과거에 뭐 5성급 호텔에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차를 몰고 들어가면 발레 파킹을 안 해줬다, 뭐 이런 뉴스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떠들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체면과 브랜드를 이렇게 중시하는 우리 문화가 있고요. 또 우리는 일본과 달리 주말에 레저라든가 장거리 가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고 또 쉽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해안이라든가 뭐 강원도, 뭐 강릉, 속초 이런 정도는 주말에 그냥 가볍게 가는 곳인데, 일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은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1시간 이내 거리에서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성하고도 이 자동차 선택하는데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 이제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것을 중요시하고 차를 이제 생활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또 좁은 도로에서 타인에게 이제 불쾌함을 끼치지 않으려는 경향, 배려, 또 이제 공동체 규범을 중시하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안정적인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모험보다 검증된 선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경차 선택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국인의 국민성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제 유사한데요. 자동차를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차종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큰 계약이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그만 레이나 티코나 이런 걸 몰고 다니면 그렇게 사람의 신뢰도를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와 성능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100m를 가는데 몇 초에 도달하는가 이런 것들이 차량을 판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서 100m를 몇 초에 가는 게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밟으면 바로 나가는 어떤 빨리빨리 문화도 차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일본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차를 이렇게 여러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주말 가족 단위 외출도 해야 되고 또 여행을 간다 이럴 때도 같이 가는 걸 좋아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러 간다 그러면 골프를 치러 갈 때 각자 그 차를 몰고 와서 골프장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곳에 집결하기로 해서 거기서 4명이 한 차를 만들어서 같이 가는 경향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방을 많이 실어야 되다 보니까 SUV 같은 RV 차량이 급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뒤에 이제 골프채하고 보스턴백 4개를 실어야 되고 사람이 4명이 타서 편안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대형 서브가 이제 우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팰리세이드나 이런 산타페 이런 차종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차가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경차 시장에 있는 것들이 모닝이나 레이 정도인데 이제 특히 박스형 차는 레이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죠. 전에 이제 그 소울이라는 차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단종됐습니다. 판매량이 저조해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이만 있는데 일본에는 토요타, 닛산 등 각종 자동차 회사에서 한 회사당 보통 1000여 개의 박스형 모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산의 어떤 그 수차이에서도 생산량의 차이에서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도 관련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동차 중고시장을 한번 이렇게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중고시장에 나와 있는 차들은 거의 다 중형 이상 차들입니다. 소형차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기차에 관심이 좀 많아서 전기차 쪽만 이렇게 쏙 돌아보고 왔는데 전기차에서도 대형은 인기가 있는데 소형은 인기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차 자체도 많지도 않고요. 생산량도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레이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볼트, 쉐보레 볼트, 그 다음에 그 기아에서 나오는 EV3 이런 차종들을 둘러보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오닉 5나 이런 차들은 나오기가 그렇게 팔리는데 예를 들어서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팔리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의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국의 이제 자동차 문화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일본 같은 데는 이제 생활 도구고 절약의 대상입니다. 자동차는.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데는 이제 재산이나 지위의 상징이고요. 선호한 디자인도 실용적이거나 박스형이라든가 작은 차 이런 걸 이제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반면에 우리는 일단 차 모양이 예뻐야 되고요. 또 크고 고급스러운 차, 럭셔리카가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는 아마 가치관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을 좀 배려하고, 왜냐면 내가 큰 차를 몰고 다니고 내가 큰 차를 갖고 주차를 하면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그래서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절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 일단 우리는 그런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표현, 그다음에 성과, 속도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배어 있고요. 문화적 키워드로 보면 일본은 그 저축률도 자기 나라의 저축률 가지고 자기 나라 경제를 다 운영할 만큼 저축을 많이 하고 절약이 몸에 밴 공동체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보다는 경쟁이 더 치열하고 또 그 효율성이나 또 체면 같은 것들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만든 자동차 선택의 차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집단, 조화, 실용, 절약 이런 걸 중시하는 문화라면 우리는 성과, 체면, 또 속도를 중시하는 국민성이 이제 그 소형차와 중대형차 선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양국의 자동차 문화는 이제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 생활 환경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결과라는 인식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